그래서 오늘 웨비나를 진행해 주실 우리 코치님들을 먼저 한번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먼저 우리 현수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이베이와 페덱스를 지나서 현재는 뷰티업계 1위 기업이죠. 로레알에서 HR 리크루터 활동하고 계시는 HR 경력만 10년 이상의 찐 전문가분을 저희가 모셨고요. 우리 다솔 코치님은 맥킨지 HR 리크루터 출신으로 현재는 AI 커리어의 대표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국내와 중국을 시장으로 해서 다양한 취준생분들의 취업과 이직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공통된 미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커리어를 만들도록 돕는다. 예요. 이러한 슬로건들이 저희의 회사의 또 가치와 맞더라고요.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구하는 그 커리어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웨비나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관련해서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으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Q&A 시간 때 또 모아서 답변을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다솔 코치님부터 모시고 해외 취업, 외국계 기업 취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가 그럼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아직 로딩 됐다. 잘 보이시죠? 네. 저는 그 워크숍 진행할 때 대면으로 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온라인이지만 대면.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카메라 오픈하고 함께 좀 인터랙티브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이제 리크루터 톡으로 현직, 전직 이제 리크루터 분들 모시고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좋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외국계 취업 혹은 해외 취업을 도전하려고 하시나요? 그 줌에 보시면 annotate 기능이 있는데 그 연필 기능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동그라미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왜 도전을 하시는지. 만약에 annotate 기능 사용이 어려우시다면은 챗으로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거를 도전하게 됐는지. 지수님 해외 정착, 수진이 성장 기회, 마리아님 글로벌 경험, 경쟁력 강화, 외국어 능력, 도전 정신. 오, 글로벌 경험, 경쟁력 강화, 도전 정신 되게 많은데요? 외국어 능력, 성장의 기회, 도전 정신. 또 채세도 몇 분 남아 있었네요. 침묵해질 필요가 없고 자기가 하는 일 집중해 성과를 잘 만든 사람에 대한 포상이 공기업이나 국내 사기업 이외에 확실하다. 외국계. 그러시군요.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글로벌 경험에 아주 많은 분들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notate 잠깐 다 클리어를 할게요. 저도 사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저는 중국에 8년째 생활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 해외 취업을 한 지는 석사를 빼고 이제 6년 차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제 글로벌 경험 그리고 도전 정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해외 취업을 해왔고 여러 외국계 맥켄지와 그리고 뭐 글로벌 탑 45 유니버시티에서의 그런 경력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직무와 산업들을 경험을 하면서 글로벌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제 이곳 중국이라는 나라에 제 법인도 세워서 혼자 비즈니스도 운영을 해보고 아주 어렵지만 그 도전 정신을 가지고 계속 성장해가는 거에 뿌듯해하고 있어서 스스로는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거를 시작했을 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항상 드는 생각이 Why me? 왜 나를 뽑았지? 회사들이? 특히 제가 맥킨지에서 HR 경험도 없는 상태로 HR 리크루터로 뽑혔을 때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팀에 저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인이. 다 중국인이고 한국어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저는 영어가 모국어도 아니고 중국어가 모국어인데 왜 나를 뽑았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딱 출근했을 때 매니저를 보자마자
Why did you hire me? 왜 나를 뽑았냐고 물어볼 정도로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질문을 보니까 이 질문이 만만치 않게 많더라고요. 왜 저를 뽑을까요? 해외 취업을 가고 싶은데 현지 사람들을 말고 왜 저를 뽑을까요?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제 매니저가 저한테 해준 말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It's because of who you are. 그냥 제가 김다솔이라는 이 사람 자체를 보고 뽑았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인이어서 뽑은 것도 아니고, 내가 외국인이어서 뽑은 것도 아니고, 한국어를 할 수 있어 뽑은 것도 아니고, 그냥 김다솔이라는 사람 자체 때문에 뽑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오늘 이 웨비나 동안 갖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가짐은 이거예요. Why me가 아니라 It's gotta be me.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도전 정신, 글로벌 경험을 동그라미 치셨잖아요. 그럼 it's gotta be me. 죄송해요. It's gotta be me. 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제 스토리를 나눠드렸고, 오늘 그러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도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간단한 아젠다를 준비를 했는데 채용 동향 및 서류 준비 전략을 제가 간단하게 나눠드리고 그다음에 현수님께서 서류 전형의 핵심에 대해 디테일하게 들어갈 예정이고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합격하는 서류와 탈락하는 서류를 잠깐 구분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Q&A와 서류 현장 피드백이 있으니 마지막까지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선우님 반가워요. 네, 그러면은 채용 동향 및 서류 준비 전략. 저는 사실 사람들이 자꾸 채용 동향에 대해서 물어보고 요새는 어느 직무가 떠요, 어느 산업이 떠요, 어느 국가가 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질문이나 토픽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뭐 AI가 뜬다고 다 AI로 가고 이 직무가 뜬다고 내가 갑자기 나의 과거를 다 지워버리고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과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싶으냐라는 그 목적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트렌드나 동향.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현재 이 어려운 어려운 채용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될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매년 채용 시장은 어려워요. 매년 어려운데 그 말은 뭐냐? 뽑는 인원이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AI가 들어와서 내 일자리를 다 뺏어간다. 그게 아니라, 그리고 많은 IT 기업들이 많이 수백 명을 레이오프한다. 그러면은 다시 다른 사람들을 안 뽑고 로봇만 뽑고 AI만 뽑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들이 돈을 투자하는 산업이라든지 돈을 투자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앞으로의 채용 시장에 대해서 준비를 할지를 포커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동향은 많이들 아시죠? 이거는 외국계는 원래부터 이제 수시 상시 채용을 해왔었고, 현재는 국내 기업들도 이제 공채를 폐지를 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이제는 그냥 한 번에 대량의 인원을 뽑기보다는 이제 진짜로 이 직무에 맞을 만한 인재를 뽑고자 하는 기업들의 그런 기업들의 디맨드가 보이는데 이럴 때일수록 나의 퍼스널 브랜딩이 더 도드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직무 중심의 경험을 드러내야 되는데 꼭 그것이 동일한 산업의 동일한 직무가 아니더라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유사한 경험을 중심으로 내가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거를 전략으로 세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네트워킹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수시 상시 채용인 만큼 요새는 제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한 달 전에 면접이 진행되다가 잠깐
스톱됐다가 한 달 후에 다시 리숨돼서 결국 오퍼까지 받는 이렇게 좀 장기간의 프로세스가 좀 길어졌어요. 예전에 공채로 한 번에 대량으로 딱 뽑았다면 요새는 그 커뮤니케이션 피리어드도 점점 길어지는 대세가 되고 있는 만큼 내가 계속적으로 좋은 브랜딩을 가지고 좋은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필해야 될 점은 이 직무에서의 나의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또한 애자일하게 내가 만약에 지원하는 직무가 정확히 내 이전 직무와는 무관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좀 발빠르게 배우고 새로운 것들을 이 산업에 발빠르게 변하는 이 산업에서 적응을 할 수 있는 애자일한 인재인지를 어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예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이분은 제 클라이언트 분 중 한 분으로 이제 해외 취업을 도전하셨지만 해외에 나가보신 적도 없어요. 나가보신 적도 없고 한 국내에 이제 은행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 이제 그동안 꿈꿔왔던 해외 취업을 한 번이라도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가 파헤친 거는 일단은 해외 경험은 없지만은 직무 관련해서 내가 같은 뱅킹 인더스트리라면 직무를 먼저 좀 강조를 해야겠다. 그래서 링크드인 브랜딩을 좀 다시 셋업을 했고 이 배경도 그분이 원하시는 목표하는 도시의 배경으로 셋업을 했고 그리고 이 어바웃에서 첫 번째도 인더스트리 엑스퍼티즈를 먼저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비록 국내에서 근무를 하셨지만은 국내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뱅킹과 함께 코퍼레이트 했던 경험들을 강조를 함으로써 전혀 글로벌 익스피리언스가 없진 않다. 글로벌 익스피리언스를 강조하는 방식.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의 스트렝스와 스킬셋을 강조를 해서 내가 이 국외에서 해외에서 얼마나 발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프로블럼 솔빙 스킬도 강조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링크드인을 일단 리브랜딩을 하고 나니까 진짜 예상외로 애플 차이나 리크루팅 팀에서 아웃리치를 했어요. 링크드인을 통해서. I came across your LinkedIn profile and very interested in speaking to you about a possible role in Apple. 이렇게 애플 차이나 리크루팅 팀에서 링크를 통해서 어프로치를 했고 여기서 이제 면접이 진행이 돼서 애플에 이분이 지원한 것도 아닌데 지금 면접을 진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솔직히 믿기지 않아 하셨어요. 내가 지원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링크를 통해서 온다고? 이만큼 요새 트렌드는 확실히 리크루터가 직접 나서서 내가 인재를 뽑겠다. 예, 기다리지 않고 인재가 나에게 어프로치할 때 기다리지 않고 내가 직접 나서서 뽑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링크드인으로 직접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채용 프로세스는 AI 도입이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AI 도입을 해서 채용 프로세스하고 심지어 뭐 AI가 도입을 하기 전에도 예전부터 그 애플리케이션 레주메가 수많은 레주메가 들어왔어요. 특히 대기업에서는 시스템을 통해서 키워드 매칭되는지 이 지원자가 이 지원 직무에 몇 프로 정도 매칭이 되는지 그런 시스템을 사용을 해왔었고요. 지금 AI 도입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지원자가 지원 직무와 얼마나 부합한지를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말을 하죠. 이 내 레sume가 AI 리크루터한테 먼저 읽히니 AI 리크루터가 뽑을 만한 레sume를 적어야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그 AI한테 인풋된 데이터가 뭔지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인풋 데이터의 기본은 직무 설명서겠죠? JD. JD에서의 JD에서 사용된 키워드와 내 레sume가 얼마나 얼라인 되어 있는지 그 직무 관련 핵심 키워드가 먼저일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성과겠죠. 근데 그 성과가 AI가 분석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좀 뚜렷하게 수치화돼서 보여주고 그 성과가 좀 명확하게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돼서 유관한 성과로서 레sume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간결한 포맷도 정말 중요해요. 정말 포맷이 메시하게 되면은 잘 읽을 수가 없는 반면에 포맷이 좀 일정하게 뭐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다 일정한 포맷이라면은 AI에도 좀 높은 평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 설정하고 성과 기관의 분리 포인트를 사용하고 그리고 포맷을 잘 간결하게 맞추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AI를
회사에서 이제 AI를 통해서 채용 프로세스에 AI를 사용해서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때 우리 회사 인재를 뽑기를 원하기 때문에 회사 인재상 또 같이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회사의 인재상이라든지 그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가치관을 어떻게 레주메에 녹여내야 될지도 정말 중요한 어필할 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분리 포인트를 작성을 하실 때 좀 제너럴하게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이제 레주메 피드백을 달라고 이번에도 신청을 하시면서 몇 분의 레주메를 받았는데 특히 분리 포인트에서 나의 역할 중심으로만 좀 적으시는 점이 많고 그 역할도 제너럴하게 세일즈 레프레젠테티브를 했다 아니면은 내가 어떤 일을 맡았다라고 나의 그러니까 행동 중심으로 좀 적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분리 포인트 안에서 사용되는 정보는 많지만 그 안에서 정작 성과는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sales representative로 일을 했다면은 이거를 조금 더 간결하게 분리 포인트를 작성하시기 원하시면은 좀 수치화해서 정확히 어떠한 액션을 취했는지, sales representative로 어떠한 액션을 취했는지를 좀 자세히 적으시고 여기서 조금 더 내가 achievement까지 좀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뭐 어떤 contract, 얼마나 이렇게 좀 타임 프레임도 적고 얼마나 프로핏을 얻었는지 여기서 조금 더 분리 포인트를 세분화시키고 나만의 좀 퍼스널라이즈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manage sales and customer relationship ABC 이러면 signed 200 contract, 3 months, 50,000 profit 이러면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action verb developed를 사용해서 나의 sales strategy, negotiation strategy 이거는 이제 직무 JD에서 분석된 키워드를 사용해서 트레이닝 프로그램 이것도 JD에서 분석된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분리 포인트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지원하는 직무가 내가 기존의 직무와 좀 얼라인 되지 않더라도 이 분리 포인트만 잘 활용하면은 정말 눈에 띄는 레주메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이분도 제 클라이언트 분 중 한 명이었는데 이제 세일즈 어드민으로 계속 포지션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마케팅을 도전을 하고 싶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계속 들어오는 opportunity의 세일즈 어드민이어서 제가 레주메를 확인해 보니까 그냥 레주메는 딱 봐도 세일즈 어드민이에요. 세일즈 어드민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만 다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니 이제 이분이 이전에 마케팅 팀하고 세일즈 팀과 협력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있었고 거기서 좀 마케팅 팀에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JD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를 좀 뽑아서 그 키워드와 그 가치, 핵심 역량과 핵심 가치에 맞게 레주메를 리빌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원하시는 마케팅 포지션에서 세 군데에서 오퍼를 받고 지금 한 군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내 이전 경력과는 무관할지라도 내가 JD만 잘 활용을 해서 JD에서 키워드를 뽑아서 이력서를 넣고 또 면접 볼 때도 그걸 계속 강조를 한다면은 내가 새로 도전하는 직무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직 문화, 컬처 핏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는 좀 너무 직무 아니면 스펙 이런 것들만 계속 강조가 됐었어요. 근데 제가 외국계를 도전을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외국계에서 먼저 이제 조직 문화나 컬처 핏을 중요하게 여겼고 또한 이제 이 사람의 소프트 스킬을 하드 스킬만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저도 외국계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요새는 한국 기업도 많이 조직 문화, 컬처 핏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여기서는 확실히 그 기업만의 그런 컬처가 있어요. 기업만의 컬처가 있고 거기에 핏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뭐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면 알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현직자하고 직접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현직자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분이 딜리버리하는 인포메이션도 있지만은 그분 자체가 일단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분의 그런 성향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조직의 컬처를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나도 좀 인다이렉트하게 내가 핏한지 안 한지 지원하기 전부터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 컬처 핏을 내가 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나의 핵심 가치와 회사의 핵심 가치가 얼라인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기업이더라도 내가 행복한 커리어를
커리어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기 전에 이 회사에서 컬처가 나랑 핏한지, 그리고 이 회사의 가치가, 예를 들면 성장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지, 아니면은 안정성을 중요시 여기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컬처 핏이라면은 얼마나 이 사람이 좀 융통성 있게 우리 회사에 잘 오래 남을 사람인지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이 컬처 핏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회사에서 요새 retention rate, 많은 분들이 한 몇 년 있다가 그냥 금방 빠지죠. 그럴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이 융통성 있게 이 회사에서 오래 일할 사람인지를 어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특히 외국계 해외 취업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글로벌 환경에서의 경험을 강조하면서 내가 다양한 cross cultural communication 경험이 있다. 그리고 내 지금 스펙 외에도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코칭 스킬, 이런 소프트 스킬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그 H랩이라는 곳에서 제가 가지고 온 이제 자료인데요. 국내나 국외나 현저히 이제 소프트 스킬 채용, 그리고 잡 스킬은 교육으로 한다라는 그런 직무 중심 채용, 국내는 아직은 이제 직무 중심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소프트 스킬을 강조를 하고 있고 수시 채용으로 변하고 있고, DEI 국외에서는 특히 이제 DEI, 제가 맥켄지 상하이 오피스에서 근무를 할 때도 DEI는 굉장히 강조됐던 것이에요. 특히 female recruiting을 50%까지 이제 꼴로 하고 있고, 그래서 female male을 같이 동등하게 리크루팅하자. 또한 이제 diversity, 이게 다양한 백그라운드, 그리고 다양한 nationality를 뽑는 것을 앞세우고 있었고요. 리크루팅 트렌드. 다양한 지금 해외 취업에서 다양한 기업들도 DEI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나의 경험으로도 내세워서 내가 이런 다이버시티한 environment에서 이렇게 좀 일을 하거나 아니면 경험했던 적이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링크드인 리포트에 보면은 69%의 이제 US executive들이 이제 소프트 스킬을 보고 뽑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 AI를 통해서 많은 이런 하드 스킬들이 대체가 됐고, 또한 우리 탤런트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확대가 됐어요. 정말 지금은 비개발자들도 쉽게 개발자 이런 널리지를 배울 수 있고 어답트 할 수 있을 만큼 소프트 스킬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도 지원하고자 하는 그 산업이 전혀 다른 산업이었어요. 이제 의료기기 쪽 산업을 지원을 하시는데 면접에서 의구심을 갖고 물어보셨거든요. 이분 제 클라이언트의 인데 이제 면접 보실 때 의료기기 쪽에 경험이 없으신데 왜 지원을 하게 됐냐라고 하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할 거고 잘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셨고, 또한 이제 내가 의료기기에 영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할지 나만의 이제 세일즈 전략을 세워서 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 합격을 하셔서 오퍼를 받고 회사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내가 실제 그곳에 경험이라든지 인더스트리 경험이 없더라도 나의 소프트 스킬, 내가 도전을 해본 경험들, 그리고 내가 이전에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어떠한 성취를 내었는지를 강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트렌드, 그거 저는 조금 트렌드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트렌드가 사실 많은 분들을 좀 두려움을 나고 나는 AI 쪽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두려움을 주는데, 사실 트렌드보다는 나를 어떻게 하면 차별화할 수 있는지, 나만의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그것을 여러분의 고유한 개인의 핵심 역량과 핵심 가치를 찾아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저는 롱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이제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고, 이제 앞서서는 현수님께서 서류 전형의 핵심을 좀 얘기를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현수님께서 스크린 공유해 주실 건가요? 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럼 제가 스크린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디바이스를 지금 여러 개를 쓰고 있어가지고, 와, 이렇게 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쉐어를 좀 해볼게요. 요즘 전체 화면으로 띄웠는데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네, 보이는 보입니다. 것 같아요. 제가 우선 자료가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먼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한국 분들이시니까 한국어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우선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한국 이름은 조현수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상하이 로레알 롤데이샤 존 시니어 탤런트 애퀴지션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이에 온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런 해외 취업 혹은 해외에서의 커리어 개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고, 전공을 하는 중에 이제 UBC와 UCLA라는 학교에서 이제 잠깐 공부를 할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런 해외 경험들이, 뭐랄까, 앞으로 내가 더 글로벌 스테이지에 나가서 좀 뭐 이렇게 활약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꿈꾸도록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저는 파이자라는 회사에 이제 마케팅 매니지먼트 트레이니로 입사를 했고, 사실 저의 그 커리어의 초반사는 뭐 지금도 아주 뭐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어렵고 좀 다사다난했어요. 뭐 보시기에는 그래도 뭐 어떻게 이름이 좀 알려져 있는 회사들도 있고, 뭐 나름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파이자는 사실 이제 3개월 만에 그만뒀고요. 그만둔 이유는 세 명의 마케팅 매니지먼트 트레이니들이 이제 경쟁을 하는데 매일 시험을 보고 매일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거의 아침 6시에 출근을 해서 새벽 2시쯤 퇴근을 하거나 혹은 12시 정도 퇴근하면 새벽 4시에 가고 뭐 이런 생활을 한 3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누가 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HR이라는 직무를 좀 한다면, 그러니까 마케팅은 또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도 일에 대한 생각을 좀 떨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HR이라는 직무를 좀 선택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포스코라는 국내 회사로 방향을 좀 전환을 하게 됐고요. 국내 회사에 있었을 때에도 계속 해외에 대한 그 궁금증, 열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지사에 제가 이제 쇼터머 사인으로 포스코에서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재팬 토바코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서 제안을 받아서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됐고, 이후 이제 JTI, 이베이, 페덱스를 거쳐서 2017년에 이제 로레알에 조인을 해서, 거의 한 6번이죠. 6번의 이직 끝에, 그래도 가장 오래 근무할 만한 회사를 만나서 지금, 현재 인터내셔널 미션을 상하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회사들은 참, 뭐라고 할까, 취업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일단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고요. 그리고 회사들이 제공하는 정보, 그리고 그게 나랑 잘 맞을지에 대해서 사실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많은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지금 아마 오신 분들 중에는 경력의 어떤 전환을 바라시는 분들, 혹은 이제 앞으로 커리어를 개척해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착오를 반복하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열심히 저도 하고 있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학교, 카이스트에서 주로 이제 학생들 커리어 관련한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현재는 상하이에서 후담대학과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학교들에서 요청이 있을 때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미션이랑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개인적인 미션이 그 2년이 닿아서 2018년이군요, 벌써. 이제 절판이 됐을 거예요. 엄청 낮은 판매고로 인해서. 하지만 고용 가능성이라는 책을 번역을 해서 한국에서 이제 출간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고용 가능성,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고용 가능성입니다. employability. 내가 누군가로부터 고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혹은 기술,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냥 저희 회사의 시스템에서
가져왔어요. 이게 제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리크루트먼트 툴입니다. 이게 아바추어라고 하는 저희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트래킹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애플리케이션 트래킹 시스템의 이제 플러스 버튼을 보시면은 HR과 리크루터는 도대체 지원자들을 어떻게 보는 건지에 대한 하나의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 관점으로 바라보거나 직무 관점으로 바라보거나 혹은 회사 관점으로 바라보거나 사실은 이제 회사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은 어떤 하나의 선택의 크라이테리아가 될 때 회사 관점을 바라보게 되겠지만 우선 사실 순서만 보더라도 사람이 먼저고요. 그 사람이 이 직무에 잘 맞느냐? 그 직무에 잘 맞아서 이 사람이 이 회사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게 비단 채용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인사 관리를 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의 철학과 내용이랑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에 와 계신 여러분들의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정보들, 인터뷰, 이력서는 바로 이제 펄슨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원하려고 하는 직무, 혹은 어떤 그 내가 분야 혹은 직무로의 이제 지원을 희망하는지 이게 이제 잡이 될 것이고 아마 요런 어떤 생각들, 직무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다 보면 회사에 대한 내가 어떤 회사들을 좀 가야 되겠다 하는 개략적인 감도 좀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채팅창에 로레알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이제 말씀 주신 분도 계셨는데 감사드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지금 그 조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요. 일단은 person,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진짜로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내가 이 채용 시장에 대해서 나를 정말 잘 어필할 수 있나? 내가 나여야만 하는 이유, 아까 다솔 코치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사실은 캠퍼스 톡이나 이런 강의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 로레알은 그럼 도대체 어떤 인재상을, 사람을 뽑으세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사실 굉장히 냉정하지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로레알에 채용될 확률이 제일 낮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회사, 이 회사에서 내가 너네 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나는 가지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사실 저는 뽑고 싶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뭐 아마 여러분들이 그 뭐 사실 이제 인터뷰를 보고 면접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은 아니니까 가능하면 안정적인 전략 혹은 좀 더 뭔가 두루뭉술하고 제너럴한 어떤 디스크립션 이런 것들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기가 더 편안하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실 내가 더 어떤 색깔을 강하게 드러낼수록 확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러운 사실 전략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점점 이제 그 직무의 수요가 많지 않게 되는 이제 미래의 시점에는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컬러를 가진 어떤 개성을 가진 개인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이 구직 시장 혹은 취업의 어떤 전쟁, 이 경쟁터로 나가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해외 취업은 더구나 더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보통 나고 자랐기 때문에 어떤 공채라든지 어떤 기업의 가치관, 인재상, 뭐 이런 뭐 창업주의 정신 뭐 이런 것들 아직도 이야기는 하는 국내 기업들 굉장히 많은데 포스코도 뭐 그런 우양우 정신이 있거든요. 뭐 이게 안 되면 뭐 바다에 빠져 죽는다. 근데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 기업들은 어떤 그런 어떤 보편적인 인재상보다는 이 하나의 특징, 하나의 스킬, 하나의 잠재력을 가진 한 사람, 그 사람을 채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해외 취업의 준비를 우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이게 그 가운데 있는 이 문구는 그리스어로 그노티 사우턴이라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이 그리스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아마 과거의 고대 철학터 굉장히 오랫동안 이 질문을 해왔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굴까? 나는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어려운 질문이라는 거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아주 간단한 출발점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와인이 좋은 사람인지, 맥주가 좋은지, 소주가 좋은지, 나는 아니면 술이 정말 싫은지, 나는 커피를 좋아하는지, 티를 좋아하는지, 이런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에 대한 선호에서부터 자기 자신과의 내면의 대화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요, 나의 강점과 이제 약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사실 나의 강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금까지 한 6천 시간 정도 인터뷰를 본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면. 근데 그 대부분 이제 경력이 없으신 분들 위주로 가면 갈수록 뭐 본인의 강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해봐 주세요 하면
본인의 강점을 막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럼 약점은요? 그러면 강점을 너무 많이 활용하는 게 저의 약점이에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통 대부분, 이분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해, 내가 뭘 원하고, 뭘 잘하고, 어떤 디벨롭먼트 오퍼튜니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라는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커리어 익스플로레이션, 그러니까 커리어 탐색, 내가 앞으로 이제 어떤 직업 목표를 가진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뭐 링크드인에도 잠깐 썼지만, 마라톤하고 같은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사실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하기로 결심을 한 이상, 적어도 20년, 적어도 30년 동안 이제 하게 될 텐데, 그게 사실 분절이 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하나의 어떤 일련의 저니가 돼서 연결이 될 수 있으면 훨씬 더 저는 바람직하고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연결되어 있는 길을 꾸준히 달리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가치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외 취업과 외국계 기업에 대한 어떤 목표 혹은 이유도 아까 잠깐 이제 엑서사이즈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좀 얼라인을 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제가 이제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어떤 산업과 어떤 직무와 이제 어떤 환경들에 맞는 사람인지 혹은 내가 어떤 방향을 찾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법론들을 좀 세워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셀프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는 과정은요. 뭐 요즘 MBTI들 많이 이제 한국에서 요즘 아마 거의 이제 모르시는 분들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퍼스널리티에서부터 내가 어떤 행동들, 어떨 때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왜 비헤이비어가 중요하냐면, 최근 10년새 혹은 최근 20년새의 거의 모든 기업의 예외 없이 인터뷰의 방식이 비헤이비어 앵커드 인터뷰 방식으로 변화를 했고, 이미 그것이 하나의 어세스먼트의 전형적인 툴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과거에 당신은 어떤 행동들을 했나요? 아까 이제 다솔님도 이력서 쓰면서 이제 액션 벌브들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 사람의 과거의 행동이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가정에서 비롯된 인터뷰 방식이 하나의 대세로 자리를 잡았다면은, 어, 나도 직무와 관련해서 내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런 상황에는 이런 행동을 할 것 같다,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의미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리고 나면 내가 어떤 흥미나 관심사들을 이제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것을 정말로 꿈꾸고 희망하고 원하는지에 대해서 하시고 난다면,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방향에 맞는 어떤 본인의 개발, 지금 뭐 사실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이런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하나의 개발이 되겠죠. 그런 개발들이 더 효과적이고 뭔가 우왕좌왕하거나 당황하지 않으려면은 제가 보아서는 셀프 디스커버리가 좀 단단하게 된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뭔가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셀프 디벨롭먼트를 했을 때 비로소 어떤 하나의 완성 단계가 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뭐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고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단어이긴 한데 자아실현 막 얘기하기 하잖아요. 직업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한다. 결국은 이런 어떤 하나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저는 셀프 디스커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이 뭐 툴에 대해서 뭐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고 제가 이제 강점 코치 인증을 작년에 받아서 이 갤럽 스트렝스 파인더는 저도 지금 매년 한 차례씩 저의 리포트 한 뭐 30장 정도 되거든요. 한 차례씩 들여다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에너지가 낮아지거나 뭔가 좀 커리어상에서 스톱된다고 느낄 때 리포트를 보면서 나는 참 이런 강점이 있는 사람이지 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또 하나의 강점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트레이닝이라든지 뭐 행동을 실천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이런 셀프 디벨롭먼트 혹은 디스커버리 툴들을 한번 해보시고 이것들이 사실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 다음에 제안하는 이것과 관련해서 더 강점을 살리고 싶으시면 이런 행동을 해보시면 어떠세요라고까지 할 수 있는 툴들을 좀 만나신다면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개발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듭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6,000시간의 인터뷰 경험 중에서 이제 비춰보면 이런 준비조차 되지 않은 후보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준비만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갑자기 훅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로레알 관심이 있으시다는 분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뭐 여담으로 드리면, 로얄에 왜 지원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이제 제가 드리면 제가 가장 많이 받는 답변이, 글로벌 넘버원 뷰티 기업에서 일하는 건 정말 멋지고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을 굉장히 자주 들어요. 뭐 나쁜 대답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앞에 한 7사람, 8사람이 벌써 그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러면 내가 이 후보자의 지원 동기라든지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혹은 어떻게 기억해야 될지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차별화하기가 이제 어렵고요. 두 번째 프리퀄 앤서는, 저는 어렸을 때 못생겼는데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제가 이제 화장품을 사용해서 좀 더 예뻐지고 자신감을 가져서 저는 이게 좋은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나쁜 대답은 아닌데 이미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뷰와 이력서를 쓰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제 준비하시면서 나에 대한 이해도 좀 돼야 되지만, 누군가 할 것 같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범용적인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차별화시키기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을 차별화하는 어떤 이야기의 소재들 혹은 여러분들의 차별화를 객관적인 근거와 증거로 가져다 줄 수 있는 뭐 방법들이 있다면 뭐 이런 툴들을 언급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제가 이런 엑서사이즈를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밸류는 어떤 것이 있으세요? 여기 보면 뭐 이제 금전적인 것도 있고요. 소셜 네트워크, 성장 가능성, 제로님 말씀 주셨어요. 성장 가능성. 아마 성장 가능성은 나 개인에 대한 성장도 이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이 회사나 인더스트리가 성장을 하느냐, 이제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전문성, 성장 가능성, 하번주님 좋습니다. 뭐,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오랫동안 일하고 싶은 것도 너무 중요하죠. 요즘 같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 장기 잡 시큐리티를 해줄 수 있는 회사 혹은 일이라면은 저는 뭐 그것도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소피아 님도 성장 가능성, 기회, 전문성. 아솔님은 센스 오브 퍼포즈. 네, 제로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게 왜 나한테 정말로 중요한지 딱 한 번만 더 질문을 해보시면 그것 또한 다른 사람들하고 굉장히 차별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느끼셨겠지만 성장 가능성 말씀 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 뭔가의 하나의 포지션을 오픈했을 때 몇 가지 이력서를 받으면 사람들은 아마 성장 가능성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이게 나의 커리어의 가치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성장 가능성을 골랐네? 그럼 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다르게 풀어나가야 될까?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를 이제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의 생각 패턴은 굉장히 비슷비슷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대학생이면 대학생일수록 신입이면 신입일수록 더 그런데, 보통 이제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교수님들은 뭐 거의 그 자리에서 10년, 20년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토리나 사고나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고, 뭔가 좀 고정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특출한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은 느낌이 이제 더 드는데, 특히나 이제 인터내셔널 커리어를 목표로 하는 여러분들이시라면, 내가 왜 이것이 필요한지, 특히나 이제 인터내셔널 스테이지에서는 이런 질문들, 이런 가치관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어떤 밸류 얼라이먼트를 굉장히 하나의 채용 요소의 중요한 부분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은요, 여러분의 어떤 커리어에 대한 가치관과 목표를 이제 매치시키는 거 중요하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워크 앤 라이프 인테그레이션 밸런스 뭐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워라밸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제 워라밸이나, 재무적 안정성이나 소셜 임팩트, 이제 이런 것들은, 하이진 팩터로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장기간의 이 일을 얼마나 의미가 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지, 어, 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혹은 나한테 계속해서 지표가 되어주는 그런 가치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자기에 대한 제가 아까 이제 맨 처음 슬라이드에서 처음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면 아까 이제 person, job, 이제 company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사람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가 슬라이드를 정리를 잘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 직무와 컴퍼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엑서사이즈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make sense 하시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 방법을 통해서 2008년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뭐 파이자에 입사할 수 있었고 포스코도 제가 인사부라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수석 입사였어요. 그해. 이 축에는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직무를 한번 열거를 해보셔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직무는 뭐 사실 뭐 비단 한 회사 안에서의 직무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의사나 건축 기술사 뭐 이런 것처럼 변호사 이런 것처럼 이제 직업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직무를 사실 뭐 가능하면 위쪽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선호도 위주로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건 저는 제가 대학교 시절에서 내가 뭐 이제 회사에 들어간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냥 예시로 파이낸스는 잘 모르겠어. 난 별로 그렇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들어가야 돼서 뭐 자리가 있으면 해야지. 세일즈 그래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마케팅은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HR은 내가 정말 이 나의 가치관과 가장 맞는 일이야. 라는 이 직무들을 이제 나래비를 세워 보시면 여러분들의 리서치의 방향, 여러분들이 이제 그 리서치를 하셔야 되는 방향을 조금 줄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서치의 방향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파이낸스 직무의 하나, 이 직무 하나에 대한 리서치만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의 영역들이 너무 다양해서 아, 내가 어디에 이제 방향을 맞춰야 될지가 굉장히 무궁무진한 부분이거든요. 일례로 제가 HR에 관심 있다고 하시는 지원자분들을 만나서 그래서 HR은 뭐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럼 대부분 다 교육과 채용 아닌가요? 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미닝에스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직무에 대해서 전혀 준비나 조사가 안 되었다는 하나의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 오랫동안 즐겁게 하실 일이라면 그리고 아마 최근까지 어떤 회사에 다니다가 좀 직무에 대한 고민이 돼서 전환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어떤 본인이 하고 싶은 직무의 두세 개 정도의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 직무에 대해서 딥다이브해서 리서치나 혹은 조사를 해보는 연습은 좀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이제 아까 이제 인더스트리, 컴퍼니 이제 인더스트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관심이 있을 만한 산업 분야,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는 그 건설회사와 이커머스 회사에서는 정말 재미없었어요. 저랑 정말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가득한 회사였고, 이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한테 뭐 그렇게 매일매일 보람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아, 그럼 나는 이제, 저는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 나는 소비재가 좀 더 잘 맞나 보다. 이제 이런, 깨달음을 사실 뒤늦게 얻게 되었는데, 아까 이제 성장 가능성 말씀해주신 분들 중에서 이런 그 인더스트리도 사실은 성장 가능성을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더스트리는 지금 사양길에 들고 있고, 어떤 인더스트리는 사실 지금 뭔가 부밍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인더스트리에 대한 조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트렌드를 따르지 않았으면 한다는 다솔님의 조언은 정말 적절한 것 같아요. 지금 그 2010년도부터 코딩이 한참 유행해서 코딩 열심히 배우던 분들 지금 우르르 잘려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AI가 왔을 때 코딩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이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가능하면, 분명히 불안함은 있으실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뭔가 좀 날카로운 전략을 세워서 이 분야에만 파는 것이 맞나? 하는, 이 선택을 하는 데 대한 분명히 불안감은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좀 뭔가 본인이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시다 보면은, 이렇게 가고 싶은 회사들이 좀 몇 가지가 쉬워질 거예요. 아, 파이자라는 회사에서는 내가 세일즈를 할 수도 있고,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HR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맥킨지에서는 나는 HR 뭐 다솔님처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로레알도 뭐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이제 이런 그 회사들에 대한 어떤 대략의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 회사가 포스팅을 하는 잡 디스크립션을 잘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그 잡 디스크립션에는 필요로 하는 그 직무에 필요로 하는 모든 동사, 모든 역량, 모든 스킬들이 사실은 거의 다 이제 나열이 되어 있고요. 아마 미국 회사들은 그것을 좀 더 좀 완결성 있게 하는 성향들이 있고, 우리나라 기업이라든지 유럽 회사들은 굉장히 좀 두루뭉술하게 이제 그 기술을 해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미국 회사들의 이제 잡 디스크립션을 보시고,
그 잡 디스크립션에서 요구로 하는 어떤 역할들, 역량들, 이런 게 뭔가 정도는 파악을 하시는 것이, 이제 다솔님이 저에 이어서 이야기를 할 이력서를 작성을 하고 그 이력서를 기반으로 이제 면접의 어떤 과정을 헤쳐나가는데 하나의 준비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최근에도 했어요. 최근에 내가 내일 잘리면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사업을 해볼까? 코치가 될까? 작가가 될까? 뭐 교수가 될까? 뭐 어떤 이 분야에서 하면 좋을까? 근데 제가 봐서는 여전히 좀 괜찮은 툴인 것 같아요. 이제 하나의 커리어로 오랫동안 끝까지 은퇴까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요즘 뭐 투잡, 뭐 엔잡러라는 말이 유행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인생을 길게 내다보는 데에 있어서는, 본인의 어떤 커리어를 디자인하고, 본인의 커리어를 너리싱하고, 본인이 원하는 커리어를 얻도록 하는 전략들. 아마 지금 뭐 오늘 이 늦은 시간에 이 강의에 오신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다른 분들보다는 지금 한 발짝 앞서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이 원하는 커리어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안에 의해서 잠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이 지구상에 정말 존재합니다. 어디에라도 존재하고요. 근데 그런 모종의 믿음이 있는 지원자와, 내가 이 직업을 이 면접기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번에 서류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의 지원자들은 200% 다른 퍼포먼스를 실제로 면접이나 사실 서류 과정에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왕에 세계라는 무대를 여러분들의 일터로 정하신, 뭐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눈이 트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안보다는 자신감으로, 그리고 그 자신감에서 기반한 날카로운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커리어를 디자인해 나가고 갖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공유는. 와, 멋진 강연 감사드립니다. 그 마지막 표 저도 해봐야겠는데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어,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마지막 세션 이어서 Q&A 시간도 있으니까 이번 거는 조금 빨리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 간단하게 이제 합격하는 서류와 탈락하는 서류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제 서류에 대한 그런 필요한 요소들이라든지 포맷이라는 거는 인터넷에 워낙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어떤 게 정확히 합격하는 거냐, 어떤 게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탈락하느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비교하는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탈락하는 서류고요. 이렇게 일단은 제가 탈락한다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랑 이제 이거는 제 클라이언트의 이전 레주메와 이거는 이후 레주메입니다. 어떤 것이 다른 것 같아요? 보시면은 한 10초간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다른 것 같은지 한번 채수로 남겨주시겠어요? 딱 봐도 키워드가 좀 도드라지죠. 어쨌든 많은 분들이 내가 했던 것들을 최대한 다 적어야지, 다 녹여놔야지 하면서 이렇게 분리 포인트를 나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너무 이렇게 나열을 하면은 이거를 가독성이 떨어지잖아요. 항상 리크루터들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나의 레주메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리크루터들은 여러분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 레주메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을 30초 만에 판단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전혀 생전 나를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종이 한 장으로 나를 알려야 됐을 때 이것이 과연 과독성이 좋은 레주메인지 이거를 딱 봤을 때 30초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이 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걸 봤을 때는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읽지 않더라도 키워드를 가지고서는 내가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좀, 경험이 있는지를 한 번에 확 눈에 띄게 보이죠. 그리고 사실 이 키워드들은 JD에서 나온 키워드들입니다. JD에서 이 리크루터들이 발견하고 싶은 그런 키워드들, 그 아래 카테고리에 맞는 나의 경험들을 적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되게 대단한 achievement가 있는데, 한번 이분의 분리 포인트를 봤을 때 정확히 이거랑
뭐가 다른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랑 이거. 이번에는 categorize 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이분은 sales 포지션인데, 여기에 숫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세일즈 포지션이면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숫자가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기는 이제 숫자가 보이기 시작하죠. 돈이 보이기 시작하죠. 퍼센테이지가 보이기 시작하죠. 세일즈 포지션에 지원을 하는 거에는 결국에는 내가 세일즈 성과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져다 성과를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레주메 현장에서 분석해달라고 보내주신 분들의 분리 포인트도 보면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인데 성과가 안 보여요. 내가 뭘 했냐가 보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이 정말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좀 미스테이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수치화, 그리고 좀 categorize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이 personal summary 부분에서 커스터마이즈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레주메를 직무별로 커스터마이즈 하라는 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뭐 얼마나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겠어요? 내 경력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서머리 부분에서 내가 적어도 이 위에 키워드는 직무에서의 키워드를 따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마다 좀 간단하게 커스터마이즈를 하기 쉽죠. 그리고 그 밑에 서머리에서는 경력이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꼭 총 경력 일수를 서머리에서 적어주시길 바래요. 경력이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보통 레주메가 2장이 돼요. 그러면 리크루터들은 그 경력을 하나하나 다 세봐야죠. 얘가 총 몇 년의 경력인지. 그걸 쉽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 서머리 부분에서 총 경력을 말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레주메는 길면 길수록 좋은 거 아니고 10년 이하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면은 저는 한 장이면 충분할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한 장이거나 2장이지 한 장 반은 안 됩니다. 꼭 한 장 아니면 2장. 한 장 반 안 돼요, 진짜. 그리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넣는 것보단 유관한 정보, 그리고 컬러풀하면은 눈 아프죠. 그리고 채울 내용이 없다고 절반 정도 빈 공간을 남겨두시면 안 되고, 이번에도 되게 웃긴 게 보내주신 레주메를 보면은 꼭 끝에 한 줄이 딱 한 장인데 한 줄 딱 적혀 있어요. 그거 조금만 그 포맷 달리하면은 올려서 딱 2장 채우거나 3장 채우거나 할 수 있는데, 그 포맷을 잘 맞춰주시는 걸 중요하게 잘 보셨으면 좋겠고, 지원하는 직무에 동일한 레주메 사용하면 안 되죠.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키워드라도 좀 커스터마이즈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검토를 요청할 때 현직자분들께 레주메를 보여드리고, 2분도 좀 길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30초를 쓰니까 초반에 드래프트 검토를 할 때는, 그래서 한 2분 정도 검토 시간 드리고 이력서를 회수한 후에 어떤 키워드들이 남는지, 어떤 인상이 남는지를 물어보는 식으로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검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레주메를 가지고서는 1시간 동안 검토를 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말하는 인상이라든지 키워드가 내가 강조하려던 게 그게 아닌데? 라면은 수정을 해야겠죠, 이력서.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희 마지막 세션 좀 남아있어요. 서류 현장 피드백이 있고 Q&A 세션이 있는데, 그러니까 꼭 나가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오늘은 저희가 시간상 디테일한 걸 테크니컬한 것들까지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상반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서류 준비뿐만 아니라 잡서칭, 네트워킹, 면접 준비까지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웨비나 끝나고선 What's next? 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올인원 패키지를 준비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션 하기 전에 잠깐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지금도 아직 진행이 되고 있고 ongoing 하고 있는 그룹 코칭 5주 집중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수는 아직 ongoing이고 다음 기수는 1월 6일 시작할 예정인데, 5주간 매주 월요일 저녁 9시부터, 한국 시간 저녁 9시부터 10시, 지금 이 시간대에 진행이 되는 소규모 그룹 코칭 반인데, 여기서는 이제 현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핵심 가치, 핵심 역량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2주차에서는 영문 레주메, 커버레터, 이제 개발화된 피드백까지 드리면서 같이 그룹 코칭을 통해서 정말 제로부터 완성된 레주메까지 함께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3주차에서는 링크드인 브랜딩을 완전히 다 뒤에 엎어서 같이 아마 3주차 끝날 때쯤이면은 완전히 완성된 링크드인을 가지고 리크루터들 그리고 헤드헌터들과 네트워킹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룹 코칭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4주 차이신데 이미 3주 차에서 링크드인 통해서 여러 헤드헌터 분들과 이 면접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세요. 링크드인의 힘이죠. 4주차에서는 이제 인터뷰 프레임워크, 테크닉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 여기선 정말 디테일하게 스타 기법 프레임워크뿐만 아니라 자기소개, 빅4 프레임워크까지 다 배워서 피어-투-피어 프랙티스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분인데 보컬 바디 트레이닝까지 완벽하게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면접에서 합격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합격하는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딜리버리 할 코치는 저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오늘 이제 현수님 이제 나중에 현수님도 기회 되시면은 여기도 제가 초청을 드려서 같이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 6일 집중반은 이제 지금 신청 시작했고요. 신청 이미 받고 있고, 곧 사실 마감이 될 예정이에요. 근데 보너스를 여러분,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이제 드리다면은 한 가지 보너스는 온라인 강의가 있어요. 12강 온라인 강의, 이 전체 모듈 1부터 모듈 5까지 온라인 강의를 여러분께 무제한 무료 액세스를 해서 그룹 코칭에서는 프랙티스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첫 5명 사인업, 이제 근데 이미 사인업이 진행이 돼서 몇 자리 안 남았는데, 지금 만약에 오늘 이거 끝나고선 사인업 하신 분들께는 1회권도, 90분 1대1 커리어 코칭 1회권도 보너스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커리어 조이와의 콜라보를 통해서 커리어 조이를 통해 이 QR코드를 통해서 사인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12월 26일 전까지만 사인업 하신다면 15만 원 상당의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60만 원짜리 5주 강의가 이제 45만 원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까지는 이제 9.8의 만족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제 링크드인과 미애 대표님의 링크드인 들어가시면 매주 저희가 그 후기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거기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QR코드, 지금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QR코드 지금 스크린 캡처 하셔서 바로 사인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프로그램 설명이었고, 저희 바로 현수님과 함께 저희 둘이서 현장 피드백, 레sume 2건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스크린 쉐어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현장 피드백 건으로는 이제 현정님 피드백 레sume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정은님 피드백 레sume가 있습니다. 정은님과 현정님 지금 여기 계신가요? 현장에? 현장에 계시면은 카메라 켜주시고 같이 이제 현수님과 저와 인터랙 하면서 레sume 피드백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장님부터 먼저 진행할게요. 현수님, 만약에 지금 레sume 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바로 피드백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정님 혹시 계세요? 지금 저희랑 같이 계시나요? 안 계신 것 같네요. 네, 근데 아마 몇 분에서 음, 시간상으로 녹화본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현정님도 녹화본을 요청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 사실 라이브 스트림을 본다는 게, 우선은 뭐 제가 지금 어떤 직무에 지원을 이제 하시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컨텍스트를 이제 비춰서 보건데, 어, 지금 경력이 좀 있으신 걸로 보이는데 에듀케이션을 먼저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경력직 이력서와 신입 이력서가 좀 우선 구조상으로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이제 어떤 분이 GPA 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 영문 이력서에 GPA를 적을 수 있죠. 적을 수 있는데 사실 뭐 자신이 있으면 적을 수 있고 자신이 없으면 적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GPA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건 아마 이제 국내 기업에 이제 지원을 하신 경험들이 있으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국내 기업들은 이제 많은 지원자들의 이력서라든지 지원서를 다루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이력서를 봤을 때
하나의 지원서로 처리하기보다는 데이터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싶은 욕구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GPA들이 하나의 객관적인 정량적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 떨어뜨리기 좋으니까 이제 그런 그 지표들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인터내셔널 세팅에서 그런 GPA들을 요구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은 저는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은 이제 잘 쓰신 것 같고 어, 제가 이제 뭐 어떤 학생분들한테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아니, 경력이 없는데, 이력이 없는데 이력서를 쓰라고 하는 이 난맥상은 어떻게 돌파를 해야 하는 것이냐. 이제 인턴을 지원하는데 이력서를 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에듀케이션 부분에서 그 relevant 코र्스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는 것도 하나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그 relevant 트레이닝을 보면 이제 전형적으로 저희가 아까 이야기를 했던 이 직무 혹은 이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가 아주 거칠게 그리고 뭐 이미디어트를 말하면 so what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이력서를 보고 이런 이력서를 왜 so what이라고 하냐면 거의 보통 지금 써주신 내용들을 보면 거의 내가 뭘 했어. 난 이런 경험이 있어. 난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이런 그 위주로 써주시는 그 이력서들에는 사실은 굉장히 어떤 그 차별된 부분들을 찾아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 지금 이제 경력도 있으시잖아요. 뭐 가능하면 이제 순서 구조 자체를 프로페셔널 익스피리언스 그리고 relevant 트레이닝, 뭐 에듀케이션 이제 이런 순서들로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솔님 피드백 있으신가요? 어,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진짜 똑같은 그 소맛이 너무 그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내가 뭘 했고가 많지만은 그 어치브먼트가 따로 좀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떤 직무에 지원하는지 조금 알았으면 좋겠지만은 그 relevant 트레이닝을 앞에다 둔 이유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 트레이닝이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은 이제 프로페셔널 익스피리언스를 먼저 앞에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가장 아쉬웠던 건 제 개인적으로는 레주메 포맷에 좀 굉장히 예민해서요. 이 포맷이 저는 그닥 이제 이 가독성이 좋다고 보이지 않은 게 각각 블록 포인트마다 너무 길어 보여요. 근데 사실 이게 한쪽, 이 옆에 두 개 컬럼이 없다면은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고 한 두 줄 정도에서 끝났을 것 같은데 이 두 개의 콜럼 때문에 여기가 narrow down 돼 있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다시 보여드리고 싶은 포맷은 약간, 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포맷. 차라리 요 위에다가 company, 그리고 role, 그리고 city, 그리고 duration. 이 정도로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님,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 다솔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툴이 저희 회사의 이제 애플리케이션 트래킹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력서를 업로드를 하면 이 이력서가 얼마나 직무와 맞는지 AI가 자동으로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거듭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딘가에 이제 본인이 지원을 하시고자 할 때에는 그 직무가 요구를 하는 잡 디스크립션을 잘 읽어보시고 가능하면 거기에서 어떤 부합되는 내용들 중심으로 위주로 추리시는 것이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저는 보통 요즘은 이제 뭐, 신입보다는 엑세큐티브 보통 이제 임원분들 이제 채용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저 이력서를 이제 세 장 넘어가게 보내면 거의 안 읽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읽고요. 그, 그안 읽는 이유는 대부분 이 세 장이 넘어가면 중원 부원의 가능성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궁금한 이야기보다가 아닌 경우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두 장이 넘어가면 그 두 장 그 범위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만 다 사실은 내 피땀이 묻은 이력이시겠지만, 경험이시겠지만, 추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과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JD에서 나온 워딩을 사용하지 않아도 AI가 읽어내나요? 아니면 워딩 그대로 사용하나요? 이제 이런 질문 주셨는데, 그럼 AI를 역이용하시면 되죠.
AI를 통해서 직무 분석을 해주고 이 직무 분석과 나의 이력서 사이에 얼마나 간극이 있는지를 분석해 달라든지 아니면 나의 이력서를 이 JD에 비춰서 다시 리라이트 해줄래? 라든지.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AI의 머리 위에 있기로 결심만 하면은요, 사실 회사는 여러분들의 그 전략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뭐 AI를 사용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지만, 그래도 뭔가 좀 밸리데이션이 필요하다면 이제 그런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그리고 제가 하나만 다시 말씀드리면은 잠시만요. 제가 정음님 거 파일을 잘못해서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서티피케이션은 그 일정 꼭 필요해요. 언제 땄는지 2023년, 2024년 이렇게 가로치고 서티피케이션 해주시고 이거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제 올리시고 그다음에 딱 2장이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이렇게 1년 반 경력인데 분리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좀 유관한 분리 포인트 아니면 이러한 분리 포인트를 쓸데없는 분리 포인트들은 좀 지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화면 공유 중지하고 정음님 화면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정음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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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대단하신 이력을 가지고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 현수님, 먼저 피드백 드릴까요? 그, 뭐, 이력서 너무 잘 쓰셔가지고, 저는 사실 제가 또 아는 전문 분야가 아니어가지고,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 이리로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회사에 맞게,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제 적용되는 얘기들일 텐데, 이력서를 이제 본인이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력서를 여러 회사에 아마 보내실 거예요. 같은 이력서. 네, 그러시기보다는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 혹은 직무에 맞게 좀 추려서 정리를 해서 보내시는 것이 훨씬 더 서류 전형에서의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내용이 길다 보니까 이제 서머리도 주시고 이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주셨는데 이 이력서들의 이제 내용이 이제 중복이 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사실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트래킹 시스템이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이지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거 보면 이력서를 올리면 막 내 경력도 막 들어가고 학력도 들어가고 이런 그 지원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이게 보면 내가 이렇게 두 번씩 써버리면 걔가 이제 두 번 인식을 하고 내가 나중에 이제 손을 더 써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파격도 좋지만 첫 페이지에서 좀 더 잘 본인의 강점이 유관한 경험이나 경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테크니컬 스킬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직무를 해 오셨고, 아마도 이제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실 요량이라면, 사실은 이제 이 영역에서는 이력서를 정말 잘 썼다, 이력서를 잘 쓰지 않았다가 중요한 직무와 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오히려 어떤 역량들, 어떤 경험들, 어떤 회사에서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간결하게 빵빵빵 잘 드러내면 사실 이제 리크루터 입장에서는 손을 대기가 훨씬 더 쉬운데, 30초 혹은 뭐 1분 안에 이제 막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막 스크롤 다운하고 막 이러면 사실 이제 그냥 스킵될 가능성들도 좀 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혹시 뭐 더 피드백. 듣고 싶은 피드백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셨어요, 정은님? 제게 일단 한 다섯, 여섯 장이 돼서 너무 길어서 이제 경력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그 볼륨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한 두세 장으로 맞추는 게 중요한 거죠. 어, 그러시는 게 훨씬 더 음, 이분이 이제 내가 커뮤니케이션 폴 임팩이라고 이제 저희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니어로 네네. 가면 갈수록
네. 내가 얼마나 임팩 있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져요. 네. 사실 그리고 제가 뭐 오늘 이제 회사 이름을 밝혀서 너무 솔직하면 안 되긴 하지만 가끔 이제 비즈니스 리더들이 이런 이력서를 사실은 저는 안 보고 인터뷰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음, 그러면 아마 이 사람들은 정우님한테 이제 뭐 그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마 이제 그럼 그 시간에 이제 읽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읽기에도 너무 길어요. 지금 이력서가.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이 그러면 이제 본인의 강점, 뭐 유관 경력은 어떻게 돼서 이제 질문을 또 던져놓고 자기는 또 이력서를 보거나 아니면 이력서를 보기를 이제 음, 포기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런다는 알겠습니다. 것은 아닙니다. 혹시 뭐 로레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거나 제가 이제 그 저도, 사내 네, 인터뷰어분들 이제 그 강의를 하면 저희가 맨날 네. 말씀드려요. 제발 이력서 좀 읽고 가시라고. 그러면 그분들은 아니 이력서를 5장 쓰는 사람들 이력서를 어떻게 읽고 가냐면 이런 말씀들을 이제 네,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네, 갭이 좀 줄어들면 좋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이력서를 읽었을 때 딱 드는 생각이, 아니, 여기 이 회사는 어쩌고? 이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일단 코파운더고 음, CPO니까. 음, 여기서는 이제 음, 분명히 클로즈라고 적어 놓으셨지만, 이제 음, 여기서는 그럼 이 회사는 어쩌고? 왜 회사를 음, 하다가 여기를 지원했지가 여기서 안 드러나요. 프로파일에서. 음, 그냥 나는 I'm 음, currently the co-founder of CPO at a 요런 회사에서 한다고 했는데, 음, 그러면 그래서 왜 지원했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음,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뽑히고 싶다면은 여기서 정확히 왜 지원을 했는지, 이 회사에 음, 그런 나의 앞으로의 향후 방향이 뭔지가 조금 중요하게 음, 드러나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진짜 조금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밑에 저는 이 서머리 부분에서 키워드를 좀 강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놓친 중요한 키워드가 이 뒤에, 맨 뒤에 끝까지, 저는 진짜 페이션을 갖고 끝까지 읽었는데 아주 작게, 어디지? Selected as one of the top 10 CPOs of the year in Korea by 아, CEO Inside Asia. 이렇게 좀 엄청난 어치브먼트를, 여기 들어가 보시면 그 뉴스레터도 있던데, 매거진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저 같으면 앞에 키워드로 좀 뒀을 것 같아요. 뭐, Startup to Large 음, Corporations, UI UX, Agile Scrum, 음, Top 10 Chief 음, Product Officer by CEO Insight.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완전 차별화잖아요, 이게.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음, 이 탑 10에 든 음, CEO 인사이트에서 매거진에 나온 음,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 이게 바로 차별화라는 거예요. 나를 좀 도드러지고 내 이력서를 한 번이라도 더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음, 여기서 궁금한 거는 CPO인데 근데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지가? 그럼 여기서 더 드러나요. 음, 그것만 조금 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름 좀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름 크게 하시고 포맷 완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회사 이름도 너무 음, 작고, 왜 네, 회사 이름이 회사에 대한 디스크립션보다 더 작아요. 폰트도 음, 작아가지고 그것만 좀 하시고, 정음님 경력이면은 2장 full page, full 2pages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피드백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Q&A로 넘어볼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전에 주신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캐테고라이즈 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혹시 현수님 여기서 보시고, 아니면 대표님도, 이번에는 미애 대표님도 이 해외 취업에서는 진짜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 대표님도 초청을 드려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대표님 여기서 보셨을 때 대표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질문이 좀 있을까요? 해외 취업을 위한 전략 및 준비 과정이 막막하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해외 취업을 준비하실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진출 가능성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희망하는 국가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지금 나의 지원 조건으로 비자 발급이 힘들다라고 하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로드맵을 또 플랜 B로서 가지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무엇이 있을지를 먼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가마다 조금 더 비자 카테고리가 좀 수월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먼저 타겟팅을 하셔서 경력 사항을 좀 쌓으신 다음에 헤드헌터들을 통해서 스카웃을 받아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다국적 기업으로 들어가셔서 그 기업의 본사인 국가로 파견을 가시는 형식의 리로케이션의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나의 조건으로 해외 근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카테고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인턴일까? 아니면은 직무 연수일까? 워킹 홀리데이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자 발급 가능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해외 취업을 준비하실 때 학위 취득까지도 생각해 보시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학위 이후에 이제 뭐 OPT 비자라든지 잡시커 비자가 국가마다 다르긴 하지만 6개월에서 3년가량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또 가능성을 노려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바로 취업 비자를 발급해주는 국가로 먼저 시도를 해보신다거나 이러한 지금 현재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캐테고리 내용, 그 이름을 잘못 적었네. 이제 준비 전략 관련해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마이크 켜고 만약에 질문을 하고 싶으시면은 손 먼저 드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 먼저 드시면은 마이크 켜고 질문을 현장에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현수님은 혹시 이 캐테고리에서는 좀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굉장히 뭐 많은 혹은 넓은 이 범위 자체가 사실 이제 거의 세계를 커버하는 질문이어가지고 우선은 이제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나라 국가 이제 방향으로 갈지를 정하시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이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 받고,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에게 늘 드리는 답변은 좀 비슷비슷한데 너무 이제 구식이라고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본인이 이제 진출을 하시고자 하는 나라에 가서 부딪히고 네트워크를 쌓고 지원을 하고 인터뷰를 보고 뭐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실제로 내가 하는 것과 사실 멀리에서 이제 나 그냥 막연히 이제 해외 뭐 이제 뭐 어떤 취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떡밥을 던지듯이 이제 이력서를 던지고 이력서를 보내고 이제 탈락 노트를 받고 그러면 이제 비시우스 서클이 하나의 완성이 되거든요.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승산이 없나 보구나. 사실 이제 그런 것보다는 사실 뭐 마냥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기간을 정해두고 정말로 본인이 이제 해외 취업이 하나의 목표이자 목적이시라면은 그 나라에 물론 이제 리서치를 충분히 하고 가야 되겠죠. 준비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가셔서 일정 기간 동안 네트워크와 이런 것들을 좀 실제 경험을 해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글로벌 기업에 있으면서 이제 느끼는 한국 지원자들과 이제 다솔님이 최근에 링크드인에 얼마 전에 포스팅을 또 하셔가지고 한국 지원자들과 외국 지원자들의 차이를 보면요, 한국 지원자들은 콜드 이메일도 눈치를 봐요. 저에게 사실 링크드인으로 뭐 이제 프랑스 친구들이나 뭐 이제 유럽이나 미국 학생들은 굉장히 자주 연락을 하거든요. 나 너랑 커피 할 수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근데 너네 회사에 관심이 있거든. 그런 요청을 뭐 저는 거의 대부분 가능하면 답변을 하고 실제로 커피챗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강의에서도 제가 되게 자주 말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제가 오늘 한 얘기가 마음에 닿아서 저와 커피챗을 하고 싶으면 요청을 해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국 분들은 제가 뭐 연락처를 열고 이메일을 공유하고 뭐 다 공개해도 뭐 거의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다시 되돌아오실까 말까 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일부러 좀 인스티게이션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쪽에서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라도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경쟁자들이 있는데, 어느 쪽에서는, 뭐 저기서 이제 이력서를 뭐 내가 뭐 모르는 사람인데 보내기도 뭐하고, 갑자기 링크드인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커피챗, 사실 다솔님과 저도 링크드인 커피챗으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의 경쟁자들이 사실 한국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감안을 한다면, 그런 그들의 전략에서 좀 배워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아마 조이님, 이제 재경님의 질문에 대한 뭐 저의 답변이 되기도 할 텐데,
왜 본국의 사람들 말고 외국인 노동자를 그 자리에 뽑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런 답이 없는 채, 나 그냥 뭐 중국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상하이에서 일을 하고 싶어라고, 난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해, 난 그래서 글로벌 인재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리크루터한테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어필하는 정보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현지인을 제껴두고 나라는 사람을 이억만리 한국에서 데려와서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더 확률 높은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그 챗에서 한 분이 또 질문을 주신 양수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정규직으로 입사를 여러 군데 했으나 두 곳을 했는데 3개월 미만으로 근속을 해서 이력서에 이 경험들을 프로젝트이나 프리랜서로 그냥 기재를 하는 게 좋을지 질문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정규직이셨는데 근속 기간이 짧으신 건데, 이게 근속 기간이 짧은 부분이 뭔가 좀, 안 좋게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프로젝트로 그냥 기재를 하시고자 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음, 근속기간이 짧았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 내에서 본인이 뭔가 유의미한 성과를 내셨다거나 뭔가 결과물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짧게 마무리되었었던 뭐 특별한 본인만의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근거만 확실하다라고 하면 잡 익스피리언스로 적으시는 게 경력사항이 전혀 없으신 부분보다는 좀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솔 코치님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선 그거는 좀 거짓말 아닐까요? 음. 이력서에는 진실만은 어쨌든 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차라리 안 적으면 안 적었지, 정규직으로 일했던 거를 프리랜서나 프로젝트로 적는 거는, 진짜 진실된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원다는 직무와 얼라인돼 있지 않는다면 빼셔도 되고, 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내가 스토리를 잘 풀어낼 수 있다면은, 충분히, 어, 넣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3개월마다 왜 그 전환을 했는지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진짜 익스플로어고 나의 도전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이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힘들어지니까 그만둔 건지. 그런 스토리텔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경님 질문 주셨는데 마이크 켜시고 저는 혹시 말씀해. 저 어, 양수진님의 이 고민에 네, 제가 네네네. 아마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 이제 대부분 보면 염려와 우려에서 사실 이런 질문을 주셨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인데, 서류 전형의 합격과 탈락은 여러분의 역량과 여러분이 어떤 각 개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그냥 하나의 음. 종이가 이 직무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리크루터의 판단일 뿐이지, 여러분들의 삶의 궤적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 거랑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랑 사실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이런 어떤 이 경력 초반의 어떤 범피한 이런 시츄에이션,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저의 이 잦은 이직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 그냥 면접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자고. 그 얘기에 사실 이직을 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회사를 가능하면 계속 다니고 싶은 사람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목표이자 목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 뭔가 좀 관점을 좀 전환할 수 있으면 해서 이런 이제 말씀을 굳이 제가 이제 사족처럼 덧붙이는데, 거듭 이것이 나는 이렇게 범피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뭔가를 배웠고, 사실은 다시 좌절하지 않고 도전해서 다른 회사에 또 들어갔고, 그리고 나 또 여전히 도전을 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리질리언스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력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료들이나 이력들이나 가치들, 경험들이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으로 잘 드러날까를 고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이거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서 커버를 할까? 어떻게 해서 좀 더 뭔가 이 GPA도 아까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이 메이크업을 해볼까라고 하는 이제 수세적인, 어, 뭐라고 할까, 수세적인 건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을 맞아요. 훌쩍 넘겨서 죄송합니다. 더 아닙니다. 이상 말하지 그, 않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마 양수진님께 정말 도움이 됐을 피드백하고, 아까 전에 제가 안 그래도 챗을 좀 남기고 있었어요. 아까 전에 질문한다고 이렇게 손드셨던 조이님이 계셔서, 혹시 조이님 지금 아까 손드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그 질문할 때 손들라고 하셨던 것 같아서 아, 네네.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게 있는데 제가 책을 남겼는데 일단 저는 캐나다에서 인턴 중인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일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역량 평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인턴을 하면서 잘하고 있다는 피드백은 받았는데 이게 과연 더 고용을 할까에 대한 점에 있어서의 칭찬일지, 아니, 그냥 흔히 북미 문화에서 말하는 그냥 잘하고 있다, 혹은 어느 정도 하니까 그냥 하는 칭찬인지에 대한 좀, 지표 같은 게 좀 알고 싶어져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음. 제가 간단히 현수, 네. 답변드리면 제가 예전에 번역했던 책 내용에 있던 것이라서 그 인턴을 하시면서 지금 받는 피드백들이 또 여러분의 이력서에 굉장히 좋은 중요한 그 내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피드백을 받으셨다면 가능하면 그러면 이제 디벨롭멘탈 에리아라든지 오퍼튜니티들은 뭐가 있어라고까지 프로브를 좀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제가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 요즘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젊은 구글러의 뭐 일기 뭐 이런 구글의 김태원 씨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이력서 예전에 볼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분의 이력서에 뭘 적으셨냐면 그 경험들은 사실 저보다 더 그분이 막 이력이 더 화려하다 그렇게 느끼진 않았는데 어디서 이 사람이 정말 어디서 이 사람은 구글에 가고 나는 파이자에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나는 뭘 배웠고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고 평가했어라고 이력서에 적었어요. 근데 영문 이력서 여러분들한테 규격에 맞게 여기 칸에 맞춰서 이렇게 적으세요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고 이제 이게 템플릿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따라 적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시는 피드백이 있으시면 감사를 표현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뭔가 나에게 앞으로 이제 커리어의 개발에 있어서 혹은 인플로이어빌리티를 높이는 데 있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레커멘데이션 레터라도 써줄 수 있는지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잡고 늘어져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로레알에 진짜 관심 있고 아니면 이제 뷰티 대기업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이것도 주셨고 아니면 다른 특정 산업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이 있으신데 혹시 현수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피드백 있으실까요? 제가 아까 제로님한테 따로 DM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네. 질문은 여기서 커버를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제 어떤 한 분의 이제 커리어 관련한 음, 이야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외국계 기업의 고용 안정성과 지금 이제 외국계에서 어떤 식으로 커리어를 확장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 주시는 질문 두 가지를 이제 종합해서 그리고 아마 여기 다 해외 취업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고 외국계 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에서 일한다는 것 혹은 글로벌 스테이지에서 일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커리어의 개발이라든지 내 전문성을 자기 스스로 개발하고 자기가 뭔가 어필을 하지 않으면, 물론 회사가 도와주기도 하지만요. 그, 제가 이제 뭐 저희 경쟁사인 국내 이제 굴지의 뷰티 대기업 아모레퍼시픽 분들을 만나면 느껴요. 그분들이 회사가 제너럴리스트를 만들어줬어요. 회사가 여러 음, 직무를 순환을 하고 여기저기를 보내면서 제너럴리스트를 만들어줘서 그분들이 어느 시점이 지나면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응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다른 방향으로 이제 그 커리어가 개발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종종 볼 수 있는데 외국계에서 커리어를 개발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고독한 뭐 사무라이 같은 것처럼 있잖아요. 그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도 있고, 뭐 다른 나라에 가게 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정말 그 샤프한 직무 전문성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서도 두렵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는, 혹은 어느 나라에서라도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보니까 뭐 미국이나 캐나다 아니면 유럽권 쪽으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꼭 대표님, 미애 대표님, 커리어조이 미애 대표님 연락 주시면은 아마 대표님께서 비자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니, 어, 미애 대표님께 직접 연락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캐다른 경험 부족, 경력 정한. 이 부분도, 그리고 현수님, 괜찮으시면 현수님 링크드인도 여기 챗에서 공유를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수님께도 직접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Q&A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혹시 대표님이나 현수님, 마지막으로 좀 전달을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오늘 이렇게 1시간 40분 가량 우리 지원자분들 모시고 우리 현수님과 다솔 코치님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저 또한 굉장히 공감도 많이 가고 굉장히 좀 감명받은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되게 현실적이지만 굉장히 좀 따뜻한 조언들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참가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취업이나 외국계 기업 취업이 약간 좀 냉정한 시장처럼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고도, 랩도 되게 좀 쉽게 한다고 하고, 자기 개발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돼서 더 정진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우리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성장에 대한 키워드를 많이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삶에서 그리고 커리어에서 성장을 추구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정말 적합한 저는 에어리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안 되는 부분, 문제점인 부분에만 너무 포커스를 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이 어떻다 이런 건 이제 과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시장은 IMF 이후에 계속 안 좋았어요. 좋았다. 호황이었던 적이 잘 없었어요. 계속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안에서도 잡을 찾고 기회를 찾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보고,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역량을 좀 잘 발휘를 해볼까. 회사에서 나한테 뭐 비자를 줄까, 나한테 어떤 제안을 해줄까, 이런 걸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회사에 제안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회사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수님은 오늘 웨비나 참여해 보셨는데 좀 소감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불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소감 잠깐 우선 밝히고요. 그 사실은 뭐 이 다솔 코치님과 이 대표님께서 좋은 취지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사실 그 존경의 마음 꼭 이제 전하고 싶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쪼록 저의 이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수님 진짜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만 말하고 현수님 말씀하시라고 초대받았고, 지금 챗에서 보면은 너무 많은 분들이 현수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그룹 코칭에서도 모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늦은 한국 시간은 지금 벌써 10시 42분, 11시 가까이 됐는데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커리어 화이팅!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